그런 양현정 의원님을 강의를 진행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주당에 있으면서 가장 제가 어려웠던 부분이 친기업적 발언을 왜 이렇게 하느냐, 파란 옷을 입고 왜 친기업적 발언을 그렇게 하느냐, 이런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작든 크든 소상공을 하시든 중소기업을 하시든 스타트업을 하시든 기업하시는 분들만큼 저는 애국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질문을 제가 꼭 3가지를 드립니다. 반도체 질문 어렵지 않아요. 다 텔레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겁니다. 회장님 긴장하세요. 네, 바이든이 이렇게 처음으로 바이든이 취임을 해서 처음으로 방문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거기서도 처음으로 간 곳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입니다. 네, 근데 저 양반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저게 뭘까요? 웨퍼. 이공계 전공하셨죠? 문과생입니다. 문과생이에요? 문성화 믿었네. 네, 웨이퍼. 웨이퍼는 다 아시죠? 우리 과자 웨하스 아시죠? 웨하스. 그거예요. 웨하스예요. 저게 일본 발음이 웨하스거든요. 웨이퍼스가 이제 웨하스. 이게 웨이퍼의 컴포넌트로 지금 이제 우리는 톨수라고 그러는데 저게 웨이퍼입니다. 네, 웨이퍼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웨이퍼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 저게 몇 인치일까요? 몇 인치? 몇 인치? 참고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반도체의 구경은 이게 구경 3인치, 4인치, 6인치, 8인치, 12인치, 지금 이제 15인치 하려고 지금 연락을 보는데 몇 인치일까요? 8인치 정도 되겠죠? 8인치. 자, 그러면 이 양반이 들고 있는 거 뭘까요? 이 양반이 죄송합니다. 안 나오게 해주세요. 네? 안 보이게 해주세요. 안 보이게 하려고. 안 보고 싶은데.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정권이 들어섰으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위위원장도 논란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배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비난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 반도체 했던 사람이 그나마 그 일부라도 했던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위위원장을 맡은 건데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저는 국가 발전을 위하자고 한 당이 맞나 싶어요. 저는 국회 차원에서 해야 이게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자꾸 죄송합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이 들고 있는 것은 포토매스크입니다. 포토매스크. 포토매스크는 이 ASML 장비 많이 들어보셨죠? 노광 장비. 노광 장비 안에 끼워서 빛을 쏘여서 이 웨이퍼에다가 이 패터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포토매스크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2019년도에 우리 경제 침략했다고 막 그랬죠.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 침략했다. 그게 3가지가 뭐냐? 소재 규제를 3가지 했는데 그 답 있어요 밑에. 플로리폴리미드, EVPR, HF인데 저게 뭐냐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습니다. 근데 반도체 얘기를 하려면 저 3가지 정도는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된다. 웨이퍼, 포토매스크, 포토매스크의 3는 폴리미드, 플로리폴리미드, 포토레지스트예요. 레지스트, 에칭가스. 우리가 불화수소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불화수소 많이 들어보셨죠? 불화수소는 여기다 패터닝을 해가지고 웨이퍼에다 패터닝을 하고 나서 찌꺼기가 남는 것을 씻어내는 이제 약품이에요. 불화수소가. 근데 아마 텔레비에서 99.99999가 몇 개냐?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12개냐, 11개냐, 10개냐, 막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부장에서
저 불화수소를 국산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박영선 장관이 나서 막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일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은 불화수소가 아니라 실제로 플로리폴림이드나 포토리스트나 이게 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90%가 다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불화수소는 70%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저 일본 경제 침략의 효과로 대한민국의 소부장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의존도가 없느냐? 여전히 80% 이상을 일본의 소부장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설을 이렇게 묶였는데 제가 저때 당시에 7월 1일 날 그러니까 이 2019년 7월 1일 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로 지정을 한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3일 후에 2019년 7월 4일 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를 해버렸어요. 저 얘기가 뭐냐면 저 세 가지의 전략물자는 그냥 수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 검열을 하겠다. 그럼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전략물자를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로 공표를 했을 때 그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만 청와대에서도 혼란스러워했고 정부에서도 우왕좌왕했어요. 산업부에서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저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랑 저희가 모르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제 30년 했기 때문에 저 세 가지를 딱 얘기하면 저게 무엇인지 알아요. 어느 공정에 들어가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이제 얘기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는데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때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있어서.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게 뭐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일본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세 가지의 소재를 우리가 수입을 못하면 그 수입을 해서 만든 반도체가 일본으로 못 가면 그 일본의 10개 회사의 이 피해 현황을 제가 조사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한테 수출 안 하면 그 반도체를 써야 되는 소니, 도요타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사 내역을 청와대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외교 기조를 좀 더 강하게 가셔도 됩니다. 강한 외교 기조를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정말 그 다음날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유한국당에서 당신들 뭘 한다고 그러냐? 가서 막 무릎 꿇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게 나갔죠. 우리 정치권에서도 세게 나갔고 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막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강한 외교 기조로 나오고 그랬더니 국민들이 민의가 모아졌죠.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면서 함께 쫙 모았더니 일본이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이제. 그게 이제 일본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소재는 의존도가 높습니다만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GVC에서 그 밸류의 가치의 중요도가 어느 쪽이 높냐에 따라서 질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위치가 일본보다 낮지 않다. 이제는 모든 면에서 반도체의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높다고 보셔도 돼요. 일본은 그래서 우리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나 이런 것들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관계는 잘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이제 했던 게 이렇게 일본이 한국이 비번 포용국까지 잡을까봐 정밀 타격했다. 이런 걸 제가 정리해서 내기도 했죠. 근데 이제 이 앞으로는 외교도 기술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언론도 기술을 모르면 이제 언론이 안 되더만요. 그죠? 네, 반도체 특화단지 만든다는데 무엇이 내리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준비를 어떤 걸 해야 되고
왜 반도체 특화단지 여기는 어렵고 저기는 되고 이러려면 기술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인들께도 제가 내일 모레 광주였나 기자분들 다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반도체 특강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기술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정치도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반도체가 호국신기, 호국신산이라고 해요. 원래 중국에서 쓰는 이야기인데 대만이라는 나라는 그 파운더리 사업으로 하는 TSMC 많이 들어보셨죠? TSMC가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원래 그 대만이라는 나라는 섬이잖아요. 그 섬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중앙 산맥이 있어요. 1500km의 산맥. 그걸 원래 호국신산이라고 부릅니다. 태풍도 막아주고 외세 침략도 막아주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막아주는 산이 호국신산이라고 해서 그 중앙 산맥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대만의 호국신산은 TSMC입니다. 그리고 호국신기, 나라를 지켜주는 신령한 무기는 반도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뭘까요? 한국의 호국신산은 삼성이나 SK 정도가 될 거고 저는 삼성과 SK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함께 일하는 삼성과 함께 일하는 3,500개의 우리 협력업체들 반도체를 하고 있는 그리고 SK와 함께 하고 있는 1,800개의 협력업체들이 저는 다 호국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호국신기는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대만은 파운드리가 뭐냐?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기업 소자거든요.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제조하고 우리가 패키징해서 우리가 수출하는데 파운드리는 여러 회사들의 시스템 반도체를 주문을 받아서 설계를 주문을 받아서 한 웨이퍼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제작해서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파운드리는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살아야 되니까 하나라도 죽어버리면 그 회사는 망하니까.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보다 파운드리가 훨씬 어렵고 대만은 그래서 이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TSMC는 삼성도 SK 그 파운드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 10,00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대만은 6만 명이에요. 인원이. 그리고 대만은 이공계를 1년에 2번 뽑습니다. 대학에서. 이공계 학생들. 그리고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수포자를 안 만듭니다. 수학이 기본에 대한 물리, 화학, 고체물리, 광학, 전자, 전기, 컴퓨터까지 다 하기 때문에 절대로 수학을 포기시키지 않아요. 혹시 여기 젊은 어머니들 계시면 혹시라도 자식들 절대로 수포자 만들면 이제 살 길이 없다. 그리고 손주들 문송합니다는 죄송한데 문과를 하더라도 기본은 이과 베이스로 해서 철학자를 만들고 인문학 베이스로 해서 뭔가 다른 경제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만이 위기잖아요. 2027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한다라는 거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언제 하느냐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만의 TSMC가 침공을 받으면 가장 데미지를 받는 데가 미국이에요. 중국은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 산업이 미국처럼 그렇게 4차 산업이 확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TSMC를 공격을 해버리면 결국은 미국이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든이 와서 왜 혜택을 달려갔냐면 삼성 보고 대만을 대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보고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라. 그래서 결정한 게 260조. 말이 260조지. 260조를 텍사스에다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260조가 밖으로 나갈 일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저렇게 클러스터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이게 나가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대만의 의존도를 이렇게 더 이상 가져가지 않겠다. 삼성에다가 기회를 주겠다. 근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기회인데 위기인 건 뭐냐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인재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 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인재들 갖고. 근데 이걸 파운드리 한다고 대한민국 인재를 가져가 버리면 결국은 위험해지는 것은 또 국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이 사이즈를 좀 키워야겠다. 인재의 사이즈, 그리고 산업의 사이즈, 이런 생태계를 좀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법안을 내놨더니 가장 먼저 선동하는 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광주 의원님들이 지역 소외법 해가지고 이거 통과시키 만든다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진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법안이 2년 전만 준비했어도 250조 안 나옵니다. 이게 내용이 반도체 클러스터 만드는데 용수, 전력 이런 문제를 초반에 다 해결하고 가자라는 게 이 법안에 담긴 내용이에요. 지금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만든 지 지금 7년차 돼가고 있는데 막판에 갑자기 여주에서 그 댐에서 물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스톱돼 있어요. 이런 일을 만들지 말자는. 누가 국내에다 하겠어요 그러면? 국내에다가. 그게 대기업의 문제입니까? 이천도 SK가 들어가지만 실제로 용인에 들어가지만 이천 같은 용인 같은 데는 생태계가 다 구성되어 있어요. 생태계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견, 중소, 벤처, 스타트업, 요식업, 문화, 체육까지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때 광주는 그런 걸 못해가지고. 왜? 다 정치적이에요. 내가 그 다음 당선될 것만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저 다음에 안 해요. 그리고 소식껏 하고 말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우리 생산 잘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공계 비율이 90% 이상 돼야지 된다. 반도체 패권. 10년 로드맵을 대학과 공유해야 된다. 웨이퍼는 정직하다. 양심사는 시스템은 또 거짓은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아까 대만의 파운드리는 삼성한테 기회를 주면서 텍사스에 지어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재들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 더 문제는 마이크론 회사가 삼성하고 경쟁사거든요. 메모리가. 근데 마이크론에다가 바이든이 뉴욕에다가 142조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자국에. 그러면 메모리는 마이크론이 책임지고 비메모리는 삼성이 책임지되 우리 인재들을 싹 빼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민법을 바꾼답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다. 11구 그냥 주고 뭐.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주에 카이스트 지난주에 서울대학교에 특강을 갔는데 아이들의 대학원생들 질문이 뭐냐면 지금부터 오파가 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럼 우리가 내가 국내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해외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호국신기, 호국신산의 호국신인들이다.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콜럼버스호의 선장 같은 사람들이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게 여기 국내에서 일해야 될까요? 아니면 해외에서 저렇게 나한테 오퍼가 오는데 가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교수들이 떨고 있어요 지금. 다 개인적으로 오퍼가 오거든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재를 다 뺏겨버리면 결국은 신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구한말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부서로 싸웠잖아요. 근데 중앙에서 어떻게 했어요? 노론소론 덕화 싸움하고 기득권 싸움하고 자리 싸움하고 하다가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몰랐잖아요. 지금이 딱 그거예요. 지금이. 국회 보세요. 저것도 싹 해산시켜버렸으면 속 시원하는데 제가 스스로 해산시키자고 그랬더니 저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야욕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반도체 협회장이 왔습니다. 존 육파로고 그리고 부회장하고 이렇게 같이 와서 저랑 1시간 얘기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생산기지를 미국에 둘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코로나 상황이 되어도 반도체에 있어서만큼은 공급망에 문제가 없을 만큼 생산기지를 둘 거다. 그게 30%가 될지 50%가 될지 100%가 될지는 우리도 모른다. 이렇게 해요. 근데 앞으로는 다 가져갑니다. 이제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더라도 미국은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북한의 침공을 받아서 예를 들면 중국의 침공을 받아서 문제가 있더라도 미국에서 자국 우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거기까지 가겠다라는 게 미국의 야욕이기 때문에 지금 미중 패권 전쟁 같지만 실제로 한미 전쟁이에요. 한미 전쟁.
한미 전쟁 중에서도 사람 싸움입니다. 사람 싸움. 그래서 우리 인력 인재들을 확실하게 키워야 돼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한남대학교, 이 광주전남 11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 제대로 키워야 돼요. 제대로. 근데 돈을 안 줘서 안 키운 거예요. 수업은 규제한다고 못 키우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남대학교 교수님들, 이공계 교수님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광주 전남도 광주시 실곡장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강의를 앉아 있어요. 근데 저 뒤에 대학원생들이 왔더라고요. 여기 이제 교수님들 오시고. 제가 교수님들한테 그랬어요. 교수님들, 저 아이들의 머리가 내 밥그릇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 혹시? 네. 인원 늘려가지고 내 자리 보장하고자 하는 그거 아니냐. 진짜 가슴에 내가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 내 모든 거 바쳐서라도 내 저 아이의 2명만이라도 내 월급 줘서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봤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놀랐다고 이제 피드백이 없어요. 그래야 됩니다. 교수님들도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 그냥 중앙에서 뭐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눈에다 불을 켜가지고 정말 스타들이라도 만들어야. 광주에서 이네들이 왔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그래도 허준희 교수 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야. 그런 소명을 갖고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 거냐.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한 명이라도 좀 제대로 키워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그런 분을 많이 만났어요. 저를 키워주실 분들 지금까지. 제가 광주에서 졸업하기 전에 주상 보기반 타자밖에 못하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반도체 기술을 했겠어요. 그때마다 저를 계속 인커레지 시키고 제가 무슨 일본어를 좀 잘한다고 연구소장 비서로 가라고 저를 발령을 내겠다고 하니까 이명규 회장님이 연수과에 대한 기술계획에 대해 얘기해가지고 이 친구는 안 된다. 엔지니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작정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키우신 거예요. 계속. 근데 그런 어떤 소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로만 뭐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 한 명이라도 돌아오나요 여기? 우리 광주에?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잉된 이 정치의 상황 그리고 경쟁자는 절대로 못 끄게 하는 이 풍토. 교수 사회도 그렇더만요. 나랑 경쟁되면 그냥 죽여버려야 되죠. 없어져야 돼. 이런 게 너무 팽배해 있다. 제 말이 틀렸나요? 그래서 기업하기도 너무 힘들어. 솔직히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민민이 안 돼. 진짜 이런 풍토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반도체 패권 전쟁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세계 반도체 양대 진영. 중국 주도가 SMIC, YMTC, 하이실리콘. 미국 주도가 유럽, 대만, 한국, 일본,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원천 기술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도체 공장 하나도 못 짓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대적할 수는 없어요. 다만 미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 국가에 필요한 나라, 그것도 기술로 지금까지 그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압도적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그게 이제 전 세계에 인식되고 있는 건데 이게 자꾸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에서 빨리 그걸 세워야 되는데 이걸 통과를 안 시켜줘요. 네, 이런 상황이 돼 있고 지금 치포 동맹 그때 한국이 반도체 치포 동맹 참여 여부를 8월 말까지 확답달라. 이걸 이제 확답을 줬죠. 참여한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딱 그래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치포에서 미국은 원천 기술, 한국과 대만이 생산시설, 일본이 소재. 근데 보니까 미국이 딱 앉아서 야 치포 동맹 들어와 하니까는 일본이 제일 먼저 앉았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도 소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언론은 못 가죠. 대만 그래 무슨 얘기할 건데 한국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쟤들이 보고 있는데 중국이 보고 있는데 딱 이 상황이거든요. 그게 치포인데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진 장관이 규칙을 따르는 국가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참여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치포도 그렇지 않을 수도 없다. 조금 아까 영상 보여드렸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느냐 끌려갈 것이냐예요. 우리가 주도할 수 있으면 치포고 IRA고 뭐 IPF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술적 우위.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외치는데
그 자유는 유일하게 기술 패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가진 게 기술밖에 없는데 결국 사람밖에 없다. 근데 그 사람을 키우자고 하는 게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를 잠깐 얘기하면 요게 여기 이 영역이 다 도체입니다. 도체. 요 영역이 다 부도체. 요 영역에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실리콘과 보론과 포스포러스의 요 세 물질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뭐 P램이라든지 M램이라든지 다른 반도체들은 다른 물질로 만들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마늘이나 아세닉이나 안티몬이나 탈륨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고, 요 세 가지가 지금까지도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그럼 그 반도체는 이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 공유 결합이 되어 있어요. 원자 핵 하나에 전자가 8개가 있는데 요 8개를 옆에 놈하고 같이 공유를 해요. 다. 그래서 반도체 실리콘은 공유 결합의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공유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포스포러스 요 포스포러스하고 보론이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섞으면 여기 전자가 하나 생겨서 9개가 되죠. 그러면 이게 불안정한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저 전자가 움직이게 돼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반도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직접 회로를 만들고 그것을 아까 웨이퍼에다가 제조를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카카오가 지금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이런 메모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모순 극복의 역사입니다. 용량이 커져야 되는데 면적은 줄고, 속도는 빨라져야 되는데 전력은 줄어들어야 되고, 성능은 좋아져야 되는데 가격은 또 줄어야 되고, 기업이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격 경쟁력이 없고 성능 경쟁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런 모순 극복, 패러독스의 극복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려면 익스콘 것까지 결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 초격차가 나왔던 거고, 그 격자가 거리 격이 아니라 품격의 격이고 기술자의 격이다. 그 기술은 기술자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기술 사업도 하고 계실 거고 뭐 다른 사업도 하고 계실 텐데, 결국은 구성원들의 격이에요. 우리의 기업의 데피니션은 그 우리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격이다. 그러면 반도체가 어디까지 갈 거냐?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특이점이 온다 해서 보면 레이크스와 일이 2005년도에 일어난 일이 2045년까지 일어나는 일들인데, 결국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는 그 상황까지 반도체는 간다. 근데 그 상황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구글이나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는 캔 구글 셀프 데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특이점이었다. 싱귤레리티가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발명되면서 물리적 한계가 무너졌죠. 시 공간의 한계가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생물학적 한계가 무너지는 날까지 간다. 그게 뭐냐면 눈이 나쁘면 눈을 인공눈으로 바꾸고, 관절이 나쁘면 관절 바꾸고, 심장 바꾸고, 결국 마지막에 뇌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 개발되고 있는 게 뉴로모픽 사이언스, 뉴로모픽 반도체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간다. 영생 프로젝트로 간다. 양궁헌암 신궁국가를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순신 장군이 결국은 곡선을 싸울 때 우리는 중앙에서는 당파 싸움하다가 나라를 망했는데, 적을 없이 여기면 반드시 피한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스스로 제가 양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반도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적을 절대로 없이 지키면 안 된다. 그리고 저라도 지켜야 1000명이라도 좀 두려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 경제가 특위를 맡았는데, 이거 비난하실 분은 없죠? 제가 특위위원장 맡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츠스도 발의하고, 헌정사 최초의 야당 출신 위원장이 하고, 이 정파와 이념을 초월했고, 그리고 이렇게
컨설터 역할도 했습니다. 존 유퍼에서 이렇게 만나서 다 얘기도 하고 시마이님께서도 만나고 제가 이제 쭉 회의도 다 해서 이제 만들었던 법안들이 이제 이런 법안들인데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지역소외법이냐고요. 어떻게 이게 저희 지역소외법. 그래서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산업 컨설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 그 예산을 보니까 8천억이 다 겹쳐요. 과기부, 산자부, 중개부 반도체 대통령이 반도체 사업 내라고 하니까 다 만들었는데 다 겹쳐요. 정작 필요한 7.5억 원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다 새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입니다. 똑같은 비커스가 똑같은 물에 들어있는데 한쪽에는 그냥 조금 나온 물, 다른 한쪽은 전혀 다른 물 한 방울, 전혀 다른 한 사람의 힘이 세상 바꾼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